안녕하세요. 반바람 한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대바겐세일 같은 행사가 벌어진다? 결국엔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면서 앞으로 이 전세 물량이 1만 채가 넘게 쏟아져 나올 것을 대비 11월 다음 달은 긴장감마저도 도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아파트 입주 전에 이 박람회가 열리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인 듯 싶어요. 내일부터 3일간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 입주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아마도 국내 아파트 중에서 이런 입주 박람회를 오픈한 곳은 없었죠. 그 정도로 매머드급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장소는 하계울역 세택에서 123 전관에서 시행이 된다고 하죠. 확실히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이 존재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만큼 재건축 과정 중에서 지난 세월 동안 엄청난 풍파가 있었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평정이 된다 싶으니까 실거주 의무라는 렉이 딱 걸려서 상당한 고비를 맞았다가, 이번에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기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에겐 상당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둔촌주공은 내일부터 강동구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법한 입주 박람회를 통해서 이후에 강동구 전체의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전세가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둔촌주공의 대바겐세일은 없을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30평대 전세가는 6억 9천 정도의 매물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장 최저가로 나왔던 금액이었는데, 이게 그냥 새치머리 보이듯이 희끗희끗 드문드문 보였었는데, 입주장을 앞두고서 최저가에 다다르는 이 금액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잔금을 치르는 데 있어서 빨리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급박한 마음도 드는 거고요. 일단 대출 여부가 세입자 보증금을 통해서 이 잔금을 융통하려는 사람들에겐 은행마다 입장 차이가 분명해서 그냥 각자 도생으로 잔금을 구해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 일단 대출이 많이 물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매, 전세, 월세까지 도합 이 4천 세대가 넘는 물량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세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전세 매물은 최고 13억 전세가까지 나온다는 소문도 있지만, 실제 매물로 걸려있는 가격대는 6억대로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입주 박람회 통해서 아마도 주변에 이 소문과는 달리 아주 건재하게 입주장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이제 홍보하고 있어서, 이후에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에서 둔촌주공이 어떤 키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도 증폭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전세가 매물은 6억대가 저변에 깔리고 있다는 것, 그만큼 잔금에 대한 부담을 가진 분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매가 물량을 보면 30평대 22억 5천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23억대의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최고가 24억 5천까지 찍었는데 매물은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 최저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입주장과 맞물려서 기대 상한선과 현실 하한선이 어느 정도 맞물려 돌아갈 건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엔 집값 추이의 중요한 키플레이 역할, 이 둔촌주공이 하게 될 건데, 지금 부동산상에 아주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거 사실이죠. 2달 전에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던 집값 추이가 서서히 내리막을 내려오면서 마지막 동아줄,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대폭적으로 단행이 된다면 당시 잠시 주춤해 있던 국내 집값이 다시 이전의 상승계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예상들이 거의 모든 웹사이트를 도배할 정도였죠.
뭐 거의 불꽃 축제를 할 참이었는데 이제 이게 그냥 미국 자체에서의 반응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당일도 좀 시원치 않게 돌아가면서 기준금리 0.5%를 내렸을 당시에 오히려 미국 증시는 하락을 해버리는 의외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거의 뭐 한 달 다 되어가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인데요. 오히려 국내 집값은 거꾸로 그런 과도한 기대감과는 달리 급격하게 하락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주간 매매가격 지수와 전세가격 지수 거의 뭐 3주 연속 상승세 둔화 조짐 보이고 있죠. 서울은 지난주 0.16포인트에서 0.12포인트로 상승세가 확연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잡은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0.12포인트에서 0.10포인트로 상승폭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난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내놓은 서울 8월 집값 매매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4.5%까지 나왔었는데 여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곳이라 정확도가 뭐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부동산원은 조금 텀이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라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내놓은 지표대로 하락 궤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매달리게 되는 고드름을 달 수 있는 본격적인 마이너스 장세로 돌변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수도권 역시도 지난주 0.11포인트에서 0.09포인트, 이번 주에도 0.09포인트에서 0.06포인트로 내려앉은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 장세인데 그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죠. 마이너스 0.01에서 0.02로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만 봐도 상당히 키높이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0월은 이 급격한 거래, 그러니까 금매가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 높아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하느니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집값은 요지부동 하락선상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건 상징적인 금리 인하로 그칠 것으로 보이고 실질 이 시장 금리는 여전히 높은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뭐 부동산 시장에는 가역적인 반응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집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 아주 높고, 왜냐? 시중은행이 금리를 조금 더 이동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게다가 침체 국면에 국내 경기가 극적으로 반등하기에는 대외 여건의 침체 국면과 결착이 되어 있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엔 대기업도 지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만사일 수 없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줄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빗바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 높고, 오히려 이 잠재해 있던 리스크들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큽니다. 대출 수요가 주춤해졌다가 다시 단기적으로 풍선 효과를 물고 기준금리 움직였다고 다른 돌파구를 파려는 분위기도 있을 거고요. 결국엔 통화정책 하나가 국내 부동산의 악재들을 걷어내기란 고난도의 장벽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걸 허물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결국엔 기준금리와 선을 긋는 지금의 미국 경제 한번 보십시오. 연준도 뭐 중앙은행의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물가는 일단 뒤로 물리고 오로지 고용지표, 노동시장에만 매인 눈을 치켜두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만큼 미국은 침체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시에 10% 이상 빠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인데, 지금 미국 증시가 그리 빅컷 이후에 잘 달린 게 아니죠. 이전에 이미 말달리기를 피크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속력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 속도로 갔던 거지. 지금 서서히 속도가 줄어가고 있는 것 아마 서학개미들이 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잠재된 리스크 중에 하나인 엔캐리 자금 300조가 단기간 안에 청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감도 있다는 얘기죠. 어제 테슬라 출하 물량이 역대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한 방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3분기 예상치가 하회하는 바람에 작년 실적을 못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9월까지 인도량이 129만 대, 작년 180만 대를 따라가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3.5% 정도가 빠져버리는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보여주는 실적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은 침체라는 얘기가 농도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기준금리 인하는 이런 침체 국면에서 버튼을 누른 거라 약발은 좀 미미하게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더욱 침체 국면의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한원의 기준금리 인하가 그리 큰 파괴력은 없을 거 당연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매매가 상승률도 이런 맥락에서 추세가 계속 상승세 둔화로 이어지는 거고, 전세가 역시도 매매가와 더불어서 주춤해지는 상승세 둔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죠. 서울은 뭐 지난주와 딱 붙어 있고요. 수도권 내려갔고, 지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세 강세라는 얘기도 요즘 뭐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부동산 호재가 불을 붙이기엔 화력을 쓸 수 있는 땔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전체 시도별 변동률을 보더라도 확실히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추세는 10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금융시장과 거의 뭐 동조화되어 버린 이 부동산 시장, 바로 금융시장의 악재를 고스란히 떠안고 가고 있는 추세라서 당장에 오늘 나스닥 추세를 미리 볼 수 있는 이 나스닥 시장, 나스닥 선물 벌써 0.21% 정도 빠진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나스닥은 그래서 다우와 S&P 500 모두 주가가 빠질 것으로 거의 90% 이상이 예상이 되죠. 이렇게 미국 지수는 고스란히 코스피 한국 증시의 금요일 날 장, 그러니까 내일 장세에 영향을 줄 것 같고, 결국 팔자 영치기 영차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10월 부동산 장세가 딱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거란 얘기입니다. 매수세 실종되고 매도자들 서둘러 팔고 나가는 분위기. 금융시장의 이런 위기감이 고스란히 자산시장에 반영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 기준금리와는 영영 이별을 고하고 있는 이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는 기준금리 하나에만 목을 메고 이거 내려야 모든 경제 현안의 문제들이 풀린다라는 이상한 이 곡해된 관점이 결국엔 냉정한 시장의 판단을 받게 되는 이 미국의 장세처럼 한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 이후에 더욱더 위축된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24년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거란 얘기죠. 여전히 미국은 침체 국면을 대비 국채 시장은 건재하잖아요. 달러 인덱스 절대로 100이라는 숫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지 않는 태양으로 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침체를 이길 힘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입니다. 미 증시가 그만큼 악화되면 될수록 국채 시장으로 자본은 이동할 거고, 이를 근거로 달러 시장은 침체를 뚫고 나갈 유일한 돈줄로서의 역할, 기축통화국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세계의 자산 시장은 해체와 재편이라는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부채로 이뤄진 한국 부동산, 더욱 이런 여파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바로 2024년 연말로 가는 포인트라는 얘기인데, 이 포인트 잘 지켜보시면서 틈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타이밍 잘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내일부터 둔촌주공은 하나의 분수령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11월 입주 시점을 맞이해서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달라질 것인가,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침체 국면이 짙어진 상황에선 금리 인하는 약발이 미미하고 오히려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분위기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 높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타이밍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